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전방위적 핵폭탄을 동시에 투하하느냐. 네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적 지지가 없기 때문에 좌파로 네네. 몰면서 종북몰이를 하면서 종북 주사파로 민주당을 낙인 찍어놓고 완전히 네. 폭파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에는 굴하지 않고 싸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오늘 의총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단결해서 네.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외로 나가야 됩니까? 아직은 장에 나갈 때가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민들이 청계천에 모이고 있잖아요. 네네. 또 22일 광화문에서 100만 시민 집회를 하겠다. 이런 것을 하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주도적으로 나가면은 또 엮인다 이런 얘기죠.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입니다. 네네. 국회에서 파행하지 말고 싸워 나가야죠. 국정감사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예산국회에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버리면요, 시내로 아니 거리로 나가면은 언론이 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다는 거는 정부 여당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인사청문회도 파행으로 이끌면은 네. 청문 대상이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8억 원이라고 그랬죠? 김용 그렇죠. 예. 씨가 받은 게 이 돈을 유동규 씨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 아닙니까? 예.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예. 유동규 씨가 그러한 진술을 검찰에다 했고 네네.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았다고 안 아하. 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예, 등으로부터. 근데 유동규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유동규 씨가 어제 구속 만기가 돼가지고 석방이 됐어요. 오늘 새벽에. 아 그렇죠. 예. 그런데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아니 그 전에도 민주당에 그런 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동규 회유설. 근데 그게 기사화 됐더라고요. 근데 검찰은 당연히 무슨 회유냐 하고 이제 회유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하. 왜냐하면 일단 구속이 되면은 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당신의 죄가 이건데 네. 소위 플리바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건데 어떻게 할래? 거래를 하는 거죠. 10년 살아야 될 것을 특가법으로 10년, 5년 이상 10년 살아야 할 것을 특가법 적용하지 않고 2년만 살아라. 아. 그리고 사실을 인정해라. 하면은 그 유혹에 감옥에 있는 사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동규 씨도 지금 6개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 6개월 구속 만기가 되는데 다시 검찰에서 연기를 하면은 어쩔 수 없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진술을 했을 때 네. 구속 만기로 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저는 형량이라든가 그 내용은 구속 일수 모르지만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저는 얘기죠. 그 회의 여부를 모르고 유동구 씨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언론을 보면은 그렇고 네, 언론에 나와요. 내 그 경험을 설이 있었다. 봐서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아, 있다. 있을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뇌물죄는 형량이 세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하면은 그 3년 이내가 되죠. 3년 이내가 되니까 뭐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 그래서 이게 회유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검찰은 부인하고 또 야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별건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구속시켜놓고 다 터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검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네. 들어갔는가를 검찰은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돈의 흐름을 본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한 것에서 나온 부정을 비리를 검찰은 그럼 없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네. 이런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부로 굉장히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여론의 형성이 될 것이다. 언론이 이제 다 그렇죠. 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것만 보거든요. 특히 제목만 봅니다. 제목. 그렇죠. 이재명 대표 측근이 8억 받았으면은 어디로 갔겠냐. 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강하게 네. 싸워야 된다. 네. 네. 투쟁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어려워지면 민주당이 어디로 가느냐?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싸워야 된다. 싸워야 돼.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신중을 기하다가 나중에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대표 그리고 법률지원위원회에서 법률 차원에서 대응도 하지만은 정치적으로 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전방위적 핵폭탄을 동시에 투하하느냐. 네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적 지지가 없기 때문에 좌파로 네네. 몰면서 종북몰이를 하면서 종북 주사파로 민주당을 낙인 찍어놓고 완전히 네. 폭파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에는 굴하지 않고 싸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네.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사실 과거에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아. 이렇게라도 결기 있게 싸워야지 여기서 죽으면은 야당이 말살되면은 이 나라 없죠. 민주주의는 없어집니다. 네네. 일당 독재가 되면은 나라가 되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사정으로 전국을 이끌어서 망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사정을 해서 90% 이상 지지를 받았지만은 IMF 외환 위기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을 사형시키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해서 연희동 집으로 돌려보내줌으로써 용서를 해서 통합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IMF 외환위기 극복에 장롱 속에 숨겨둔 애들 돌반지까지 국가에 헌납해서 나라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의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이러한 정권이 성공한 적 없습니다. 저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러한 종북몰이 탄압을 계속할 때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네. 역사가 증명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전두환 노태우는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희동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는 청와대를 초청해가지고 다 했죠.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랬거든요. 제가 네,
홍보수석 때나 비서실장 때, 문체부 장관 하면서도 두 전직 대통령은 많이 찾아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마다 국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네네. 사실 거의 다 됐지만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간곡히 또 그분의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저에게 설명했지만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것을 사면해달라. 그것은 못하겠다. 그 한 가지는 못 들어줬습니다.